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언론 보도 들어가기 전에 네. 자유한국당의 그 미디어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근데 네. 요새 그게 좀 그 입초시 오르네요. 네. 지난 1일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각종 미디어 관련 이슈에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당이 이런 걸 만드는 것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특별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과거에 미디어 홍보 특별위원회가 있었고요. 또 공정언론 대책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할 만한 소식이 아닌데 왜 입초시에 오르죠? 이게 이제 첫 행보가 좀 특이하고 위원 구성도 좀 남다르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먼저 우선 첫 행보가 뭔데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한겨레 어떤 기사를 문제 삼았냐면요. 자유한국당이 여성당원 행사를 하면서 이제 엉덩이 춤을 춘 것 있잖아요. 예, 예. 이 사안을 가지고 한겨레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 신문의 그런 그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면은요, 미디어 특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 내용 그대로예요. 예. 당시 당원들은 속바지를 입었는데 한겨레는 속옷이라고 보도했고 황교안 대표가 장기자랑 관련 전반적인 격려를 했는데 속옷 퍼포먼스라는 설명 바로 뒤에 배치해서 마치 이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예, 다시 말해서 속바지를 입었는데 속옷이라 그랬고 황교안 대표가 전체 행사를 격려했는데 속옷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처럼 보이게 배치했다. 네. 그래서 허위 사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예. 판단은 언론중재위에서 따져보겠지만요. 일단 언론 비평을 많이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제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꼭 실익이 있으리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언론사들은 이런 언론중재위원회나 방통심의위의 제소나 민원이 되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해서 위축되잖아요. 네. 의식적으로 해당 어떤 사안을 피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위축감을 주기 위해서 일단 제소를 해놓고 보는 것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행보가 조금 좀 특이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극우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대거 고발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이것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겠다. 미디어 특위가. 이렇게 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허. 이번에 지원하기로 한 분들은 지난 4월에 강원도 산불 당일에 문재인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누리꾼 7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가 법률 지원에 나서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 유튜버들이 당원인가요? 그건 당원은 아니에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데 지원한다? 네, 네.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겠죠. 알겠어요. 네. 그리고 특위 위원 구성에 뭐 네, 위원 구성도 좀 남다른데요. 예. 민주당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원들은요, 사실 당내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외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성중 의원과 기란영 전 KBS 사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맡았습니다. 네. 이렇게 외부인이 이제 공동위원장이 된 거고요. 기란현 전 사장은 잘 아시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KBS 외압을 박근혜 정부가 이제 보도 외압을 했을 때 당사자였다라는 네. 것으로 유명한 분이고요. 예. 그리고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가 또 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분도 좀 유명합니다. MBC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따르면 최대현 위원은 MBC 재직 시절에 동료들을 성향별로 구분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수님 전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수님 위원은요.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지만원 박사나 또는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하는 이상노 방송통신위원 또 고 백남기 농민 안치실에 무단 침입했던 이용식 건국대 교수 등과 함께하는 5.18 역사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소속된 분이고 당연히 광주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성명에 여러 차례 자신의 이름을 올린 바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원 구성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특정 정치색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로 네.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특위위원들의 면면에 대해서? 특위위원들의 면면도 그렇고 활동 저는 사실은 특위위원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이 활동 내용 첫 번째 행보가 조금 너무 돌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특히 한겨레 제소는 그동안 당의 부적절한 행위가 나올 때마다 인사들이 대부분이 좌파 언론 탓이라고 떠넘겨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물론 그분들의 그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이렇게 앞장서서 돕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런 보수 유튜버들이나 동객들을 본인의 정치적 선전선동의 도구로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그것을 좀 방증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표현의 자유 차원의 옹호는 괜찮은데 가짜뉴스까지 옹호하게 되면 조금 부담도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건 좀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 네. 오늘 그럼 어떤 보도의 문제점 짚어볼까요? 오늘은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가 이혼 조정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밝혀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언론이 정말 제대로 된 황색 저널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던데요. 네네. 일단은 PD저널 미디어 비평 기사에서는요. 이들 이혼 소식이 알려진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러니까 10시간 동안에 네이버에 송고된 관련 보도가 1,500건이 넘었다. 하하. 그러니까 1분당 2.5건의 기사가 쏟아진 셈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후에 미디어 오늘도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송중기, 송혜교 두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집계해보니 27일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2,864건이 됐대요. 네. 한마디로 언론사 간판을 단 곳은 무조건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몇 건씩 쓴 데들도 많고. 네네. 네. 내용은 다 거긴데 이름만 바꿔서 또 쓰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도량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고 보도량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다는 거죠. 특히 매체의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 뭐 유튜브나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인터넷 언론사들은 좀 제외한다 치더라도요. 종합일간지와 방송사 전용 종합 뉴스까지 매우 선정적이고 황당한 내용의 보도를 따라하더라. 네. 이것을 저는 지적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정적이고 황당한 보도를 했는지를 또 우리가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도 황당한 내용을 여기서 인용해야 하는 게 참 한계이긴 합니다만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통신사에서요. 연합뉴스가 28일 송중기, 송혜교가 출연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 관련 축제 이것이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태양의 후예 커플 파경 소식. 강원 태백 지역 경제 휘청이었습니다. 태백 지역 경제가 휘청거린다? 네. 그런데 정작 기사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태백 경제가 정말 휘청한다는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한마디로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을 제목으로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연합뉴스는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나서 태양의 후예 커플 파경 소식에 태백 커플 축제 취소라고 제목을 고쳤습니다. 태백 커플 축제라는 게 있다가 취소되긴 한 모양이네요. 네네. 요거는 취소됐나 봐요. 그게 태백 지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인지는 입증도 못한 거죠. 네. 입증도 못한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네. 통신사는 그렇고 또 종합일간지들도 문제가 있어요? 조선동아일보는 송혜교가 만났던 남자들은 송혜교 작품한 남 배우들과 충격 발언 이런 식의 약간 자극적인 뭔가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인터넷 기사들을 냈습니다. 중앙일보는 27일에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 있다. 송중기 언론에 먼저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법조계 인사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송중기는 이혼에 있어 당당한 상황이 고 배우자인 송혜교 측에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통 송중기처럼 이혼의 책임이 없는 쪽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진단은 다른 여러 종편의 시사 토크쇼와 방송 보도에서도 비슷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도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추측인 거죠. 네네. 종합일간지는 그렇고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도 이 내용이 보도됐어요? 네. 굉장히 저는 이게 제일 황당한데요.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는 인터넷 환경보다 훨씬 정제된 기사를 내놓는 편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내놓잖아요. 그래야 하죠. 그리고. 네. 그런데 8개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의 27일 보도량을 보면 MBC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JTBC가 단신 한 건, 요 정도 괜찮아요. KBS, SBS는 한 건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MBN이 2건, TV조선과 YTN
HKN이 3건씩 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무려 당일날 5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야. 저녁 종합 뉴스에서 3건에서 5건 정도의 보도량을 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일 때만 그렇죠. 나옵니다. 예. 특히 채널A는 이혼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과한 추측을 내놨습니다. 공인이더라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도하고자 한다면 양측의 입장만 건조하게 보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밝히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사생활 영역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추적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보도할 필요 없는 내용을 과도하게 추정하면서 자극적인 보도를 냈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널A의 27일 협의 이혼 아닌 이혼 조정이라는 보도에서는요.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귀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조정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 등을 전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집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할까에 대해서 소송이 아니라 조정 신청을 한 이유를 네, 그걸 집착하고요. 급기야 이혼 당사자의 광고 수익, 부동산 보유 현황, 두 사람의 재산의 총량까지 거론하기에 이릅니다. 와. 그리고 또 27일에는 제목이 정말 황당한데요. 1년간 전기 사용량 0, 이미 별거라는 제목에서 앵커가 두 커플이, 그러니까 이 송혜교, 송중기 커플이 이미 8개월 전부터 별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라고 말하고요. 취재진이 오늘 두 사람의 집으로 알려진 주택에 가봤는데 주민들은 이 집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그 커플의 집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단독주택이라면서 초인종에는 도시가스 점검 안내문이 붙어 있는 장면을 화면과 함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자가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라는 인근 주민의 인터뷰를 따서 또 덧붙였고요. 네. 또 1년 이상 비어있는 정황이 나왔다면서 1년 동안 전기 사용량이 하나도 없어요라는 전기검친원의 발언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도 말미에 두 사람이 8개월 전부터 별거한 상태라는 커플을 잘 아는 한 지인이라는 익명의 사람의 증언을 등장시키고요. 예. 채널A는 결국은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더 짧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는 정말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의 가십 보도였어요. 유명인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거주지까지 취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별거설 역시 사적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생활 관련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주지를 찾아가서 우체통과 초인종을 막 확인하고 정기검증원 증언까지 받는 거,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보여집니다. 예. 시청자들이 과연 이런 정보를 알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 조금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관련된 보도가 또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저는 이것도 정말 황당했는데요.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올까 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아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대부분이 나이 차이, 그리고 늦깎이 결혼을 했다. 그리고 아내가 재력이 있다. 네.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선일보는 지명 바로 다음 날인 6월 18일 52세의 늦장가, 재력가 아내의 재산, 청문회 쟁점 예상이라는 제목에서요. 늦장가, 재력가 아내, 그리고 청문회 쟁점 이런 것을 제목에 뽑아서 넣습니다. 총 4문단으로 구성된 이 기사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검증의 의미를 지닌 것이 마지막 2문단인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 배우자의 주식 매매 과정에 의혹이 있었다라는 것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근거는 없고요. 재산이 많다라는 것뿐입니다. 조선일보가 제시한 의혹의 근거 자체가 충실한지도 좀 더 따져봐야 되고요. 이와 별개로 앞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늦장가 이런 부분은 아무 상관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뭐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혼을 늦게 했고 부인이 뭐 띠동갑이다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다른 보도에서는 후보자가 결혼을 언제 했고 검찰 요직에 있을 때 한 건지 배우자와 몇 살 차이인지 어떤 스님이 인연을 맺어줬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 스토리를 자세히 얘기해 준다거나 결혼식이 무슨 요일 어디에서 열렸는가 이런 것들까지 자세히 보도를 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검찰총장의 자격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신상은 공개될 필요도 없고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뭐 연예 매체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네. 정론지를 자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썼다. 예. 1999년 법원에서 이혼 사유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며 공인이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런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판례도 있어요? 네네. 개인의 이혼 배경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본인의 반응을 알리는 것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건 대부분 흥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클릭을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알 권리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앞에 듭니다. 뭐 이른바 송송 커플 관련해서는 연예인 가십으로 막 가다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도 가십으로 처리하는 네. 그런 언론들인데 네. 이런 걸 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어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재산과 그 변동사항은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불법으로 증식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또 이것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아내라는 것으로 키워드를 쳐서 나오는 보도 대부분은 아내가 한참 어린 여성 배우자다. 여성임에도 돈이 많다. 뭐 이런 식의 논란만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논란이에요? 부럽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러워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찌됐든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모든 언론을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 우리들의 책임도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이런 것을 많이 내는 거 우리가 클릭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외면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다. 클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